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오동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 초 국회를 통과했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노사 양측이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조 측은 이 입법이 지나치게 처벌 조항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기업 경영계 측에서는 대표이사나 안전책임자를 1년 이상 실형을 살리는 너무 강한 입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영계가 안전수칙이라든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 취했을 경우에 면책 조항을 넣어달라 이런 게 요구고요. 어쨌든 우리가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영계도 노력하고 노동계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해서 하는데, 결국은 지금 나온 방법은 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처벌 중심주의, 엄벌주의에 따른 입법 과정인데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 산재 사망사고라든지 산재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데, 실제 그럴지는 사실은 의문을 가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자분들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장했던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는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그리고 21년 동안 산재 사망률 1위인 국가다 하는 이런 프레임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산재 사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용노동부든 아니면 노동시민단체든 또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단체든 다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산재 사망률 1위라는 통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를 출처를 찾아보니까 출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던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 통계가 제가 조사하고 제가 이제 노동부라든지 취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 1위라는 통계가 좀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 자체가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통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각국마다 산재 범위도 다르고 산재를 조사하는 조사 대상도 다르고 또 산재를 규정하거나 산재를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범위도 만인만색이라 같이 비교할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근 3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계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1995년 이후로 OECD 국가 중에 산재 1위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일부 보도에서는 21년 동안 산재 사망률 1위라고 하는데, 그 통계 자체가 산재 사고 사망자하고 그냥 일반 산재 사망자, 그러니까 질병을 포함한 사망자의 통계를 오인해서 발생한 그런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산재에 포함을 시키는 게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 산재 사망자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그 이후에 사망한 사람은 포함을 안 시킨다든지, 아니면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산재는 산재로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또 심혈관계 뇌질환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또 산재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재 사망자나 산재 질환자의 통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산재 사망자를 줄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혼재되어 있거나 잘못된 통계라든지 잘못된 조사 이런 부분을 더 정확히 해서, 그래서 이제 정확한 사망 사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업종별 사망자 통계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2,020분 정도가 산재 사고 및 산재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중에 산재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게 이제 건설업, 제조업, 그다음에 광업 이런데, 광업은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해서. 근데 사망자들 수는 많은데,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의 사망 비율이 한 60-70%로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떨어짐 사고나 아니면 끼임 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많은 반면에, 광업 같은 경우는 진폐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 업종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형태가 다른데, 이거를 동일한 법률로서 사고가 나면 경영자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그 원청업자의 CEO를 처벌한다는 것은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에 좀 급박하게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그 기업들의 목소리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같이 좀 들어보고 엄벌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조속히 서두르되 근본적으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원인을 찾는 데 중점을 둬야지 엄벌주의로 사고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거는 조금 서투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책은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산업재해로 다치신 분들의 쾌유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